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범접할 수 없는 잘생김을 가지신 분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벅차오르는 그런 분인데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거듭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이게 저는 빈말은 안 하는데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 잔인하시다. 아니에요.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건 네. 그거는 정말 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는 안 깝치겠습니다. 아, 예. 아니에요. 진짜 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네. 하이브리드 썰 같아요, 느낌상. 네, 맞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이제 전기와 내연기관이 섞였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전기가 귀신일지, 현실 공포일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 그 예. 두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좀 결합이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네 꼬마님을 예, 알고 예. 계셨으니까 바로 한번 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지금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 오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분이 4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이야기의 서두는 이분이 이제 한 20대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상당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은. 이분이 이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사람이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래,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 그럼 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지만서도 일단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맨주먹으로다가 이제 맨땅 헤딩을 시작한 거예요. 나름 거기서 자리 잡고 뭐 30 중반 넘어갈 때까지 어찌됐건 일을 했대요. 서울에서. 근데 지방에서 쭉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많을 거고, 사람에 치여 사는 게 원래 싫어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오. 그래가지고 서울 생활은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좀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다치는 일이 있었대요, 그때가. 그러면 이런 걸 치유할 곳이 어디겠냐고요. 또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큰 뜻을 품고 상경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지방에 주말에 내려가가지고 뭐 집이랑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똘비라고 할게요. 몇 번 알아보다가 또 이게 미련이 남으니까 서울 생활 좀 더 하다가 또 못 견뎌서 알아보다가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40 초반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마음이 크게 다친 이후로 형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지하게 아예 이제 일까지 다 그만두고 자기가 살던 고향 내려가서 집들을 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어려서부터 살던 동네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살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방들을 알아본 거예요. 왜 방을 알아봤냐면 나이가 40 초반이잖아요. 결혼은 했었어요. 근데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자녀분은 없고 결혼했다가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이혼도 했겠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엔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해서 그냥 나와서 살기로 한 거였는데, 여기 부동산 가서 몇 군데 알아보고 저기 가서 몇 군데 알아보고, 근데 이분이 원했던 거는 전세였어요. 3룸 정도 되는, 공간이 좀 되는 아파트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영 마음에 차지는 않더래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비교하면 이제 터무니없이 가격은 낮지만 거기에 또 본인이 생각한 게 있어서 막 알아보다가 어떻게 할까, 여기로 할까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상담을 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받으니까 집 구하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아직 집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 뵐까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갔더니
똘비 이분이 원했던 지역은 일단 약간 도심을 원했는데, 도심은 도심인데 우리가 도심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구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있고. 근데 구도심인 거예요. 구도심이어도 어차피 지방도시고 코딱지만 한데 차 타고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뭐 나쁘지 않겠다. 외곽도 아니고 한복판이니까. 사장님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 차로 좀 더 이동하자고 해서 그 부동산 분 차를 타고 좀 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서 쭉 가니까는 왜 그런 곳 있잖아요. 상가 빌딩과 그 다음에 원룸과 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구도심. 그런 구도심 골목인데 어느 한 주택을 가리키면서 여기래요. 근데 좀 많이 허름해 보이긴 했는데, 아니 주택이요? 저는 주택을 찾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때 말씀 주신 얼추 그 정도 금액으로 전세로 여기서 거주하셔도 된다고. 근데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일단 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 해서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작게 마당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런 정원 있는 마당은 아니었고, 시골에 가면 마당이라고 하면 흙밭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돌 놔가지고 생긴 마당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마당이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외관은 허름하긴 한데 군데군데 근래에 손을 좀 많이 봐서 좀 깔끔해진 그런 상태였대요. 외관은. 네. 뭐 외관이 크게 나쁘진 않네 하면서 이분 따라서 들어가서 실내를 보는데 실내가 풀 리모델링이 돼 있더래요.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이게 근래에 작업했다. 와 진짜 꽤 깔끔하네. 와 사람 손 때가 안 탔네. 와 좋은데? 화장실 가가지고 혹시 하수구 냄새 나나 막 맡아보고 하는데 냄새도 그냥 하나도 안 나고, 방을 막 둘러보니까 총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짜리였대요. 야 혼자 살긴 오히려 넓다. 와 괜찮다. 사장님 여기가 그럼 제가 말한 그 가격에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조금만 더 쓰시라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뭐 1,000만 원이 더 없는 건 아니었는데 어차피 전세라는 게 돌려받는 돈이니까 괜찮네요. 여기 뭐 주택인데 뭐 저당 잡혀있고 이상한 데 아니죠? 그랬더니 저희가 이부등본 다 띄워드리고 한다고. 그런 거 걱정 1도 할 거 없다고. 예, 일단은 괜찮네요. 완전 새 거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기 집주인이 풀 리모델링 해준 거라고. 이런 집 없다고. 그래갖고 일단은 연락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연락 빨리 주셔야 된다고. 여기 몇 명 더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주택이면은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 마주칠 일 없고 괜찮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에 바로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그냥 저 거기 계약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셨다고. 몇 시에 만날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시간 아무 때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집주인하고 전화해서 연락 드릴게요. 끊고 집주인하고 그날 오후에 약속을 잡아갖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똘비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10분 기다리니까는 70이 넘으신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깔끔한 정장 바지에 구두에 흰색 카라티를 깔끔하게 입으시고 머리는 쫙 넘기신 정말 노신사분이 딱 들어오시더래요. 딱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하는데 매너도 정말 좋았고 사람이 깔끔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아 하니 이 집 터에서 본인이 태어났고 여기서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이 집을 일궜고 본인도 이 집에서 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따로 나와서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안 팔고 있다. 내 아들의 손자에 쭉 물려주고 싶은 그런 터다. 있는 사람일 경우에 자기 뿌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예, 참 좋은 터네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우리 똘비 씨도 많이 벌고 하는 일 다 건승하시고 그러길 그냥 기원한다고. 그래서 일단 싹 사인할 거 하고 뭐 돈 입금할 거 몇 푼 먼저 입금해놓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묻더래요. 혹시 담배는 피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예, 담배 핍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혹시 흡연하실 거냐고. 아니요, 제 집도 아닌데 나가서 흡연해야죠. 그러니까는 집은 들어가서 보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방이 작은 방 하나, 중간 방 하나, 큰 방 하나가 있어요.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예 안다고. 주로 생활하실 방이 어디세요? 묻더래요. 제일 작은 방은 옷방으로 쓸 거고 제일 큰 방은 침실 겸 뭐 이렇게 꾸며서 쓸 거고 중간 방에 작업실을 좀 할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방에서 시간은 제일 많이 보낼 것 같다. 거기서 작업도 좀 하고. 그랬더니 그러시면요 중간 방에서만 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펴도 돼요? 그러니까는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주택에서. 피하지. 피지 말라고 해도 필 건데. 다만 그러면 방 하나에서만 피셔요. 글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중간 방에서만 피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그 자리가 이제 끝나고 똘비도 이사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 내리고 거기다가 나름 뭐 꾸미고 액자랑 못은 좀 바뀌 뭐 하니까는 밑에다가 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싹 짐 옮겨놓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니까는 그럴싸하더래요. 야, 이 맛에 주택 사나? 이거 뭐 아파트나 원룸하고는 다른 뭔가 느낌이다. 좋다. 다 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 지방의 고향이니까. 전화해갖고 야, 나 내려왔다. 술 한잔 먹어야지. 누구야? 나 왔다. 술 한잔 먹어야지.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는 뭐 원치는 않지만 이게 모여서 동창회 비슷하게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루, 이틀 이렇게 쭉 몇 번 먹다 보니까 애들하고 처음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먹했어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또 친해지잖아요. 야,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나 먹고 널브러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어딘데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 아, 주택이야. 우리 집 가서 먹자.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4명 정도가 콜을 했대요. 그래갖고 딱 이제 날 잡고 집에 모여가지고 바깥에다 숯 피우고 삼겹살 굽고 술 먹고 이제 질펀나게 술 먹고 한 2명은 갈로면 가고 이제 2명 널브러져갖고 막 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막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들 술을 어찌나 먹었는가. 와, 야, 죽을 것 같다. 진짜 해장 좀 해야 되는데 와, 뒤져버릴 것 같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 짬뽕이나 하나 불러 먹자. 기다려봐. 하고 이제 막 검색을 한 거예요. 아, 근처에 짜장면집 있네. 전화한 거예요. 아, 예, 저 돌비 반점이죠.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짬뽕 한 3그릇만 100개 해서 보내주세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몇 다시 몇 번째 예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야, 100개 달라고 했으니까 먹고 다 해장하고 나가 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죽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한 1분 있으니까 전화가 또 오더래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돌비 반점이더래요. 사장님, 그러니까 예, 돌비 반점인데요. 거기가 저희 배달 지역이 아니네요. 그러더래요. 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500m도 안 떨어져, 뭐 500m가 3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쪽 섹터는 안 가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더래요. 에이씨 하고 이제 또 막 검색하고 다른 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반점이죠?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짬뽕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짬뽕 얘기하고 있는데 저 몇 다시 몇 번지시라고요? 그래요. 그래갖고 예, 거기에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배달은 그쪽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끊더래요. 뭐야, 이 동네는 뭔 배달을. 야, 여기는 배달도 안 오는갑다. 야, 죽겠은 게 나가자. 나가서 뭐라도 먹고 사우나라도 가자 해서 친구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똘비가.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일이 있었고 얼마 안 있다가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아니었고 LPG 가스통 불러다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집에서 뭐 해먹으려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러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가스불이. 그래가지고 한참 돌리다가 여기 LPG지 하고 뒤에 가갖고 LPG 가스통 이렇게 흔들어 보고 했더니 좀 비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가스통에 그 붙어 있잖아, 스티커 같은 거. 전화했대요. 돌비가스죠?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 가스 떨어져갖고 근데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좀요. 그러니까 예 하고 끊더래요. 가스는 배달 되네. 참나 하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바깥에서 초인종 누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다봤더니 가스 차 앞에 와 있고 나가서 이제 문을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가스를 배달시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배달기사분이 가스통을 막 굴리면서 그 뒤에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가스 교환하고 빈통 갖고 나가시는데 딱 입구에 서가지고 딱 문 열어주니까 가스통은요 굴더래요. 기사분이. 저 뒤에 있어요. 예, 가스통 내주셔야죠. 굴더래요. 예? 제가요? 제가 가스통을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사 오신 분이세요? 굴더래요. 그래갖고 예, 여기는 가스통 내주셔야 된다고. 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내주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굴더래요. 기사가. 그래가지고 알았다. 가스통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빈 가스통 딱 챙기더니 그 가득 차 있는 가스통 딱 놓고 수고하셔요.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머리털 나고 이런 가스 배달은 또 처음이다. 그래갖고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 해본 사람이 굴리면 잘 굴러가도 안 해요. 그것이 끙끙대면서 굴려가지고 다시 가스 연결하고
참 그래 내가 너무 큰 도시에만 있었나 보다. 이게 지방 도시의 맛이지 하면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딱히 크게 불편한 건 없었대요. 똘비가 거기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정말 거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옆집 멍멍이가 미친놈같이 짖는데요. 밤만 되면. 그래갖고 똘비가 이제 거기서 한 달 반, 2달 정도 됐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멍멍이 소리에 밤 한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 옆집에 가고 초인종을 눌렀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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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니까 나오더래요. 아저씨가. 누구요? 하면서 나오니까 아저씨 나 옆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래갖고 옆집이라고요. 근데 왜?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멍멍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죽겠네 아저씨. 이거 뭐 내가 참는다고 참았는데 이건 참아질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걔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참 미안하게 됐수다. 내가 이거 걔는 내가 단돌이 지으려니까 미안하게 됐네요. 갑자기 급 공손하더래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걔 목줄채 잡고 창고에다 걔를 넣어버리더래요. 그냥. 예. 그게 보이더래요. 바깥에서. 이놈아 조용히 해라 이놈아 하면서 넣고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니까는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살겄더래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이제 본인 집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본인 침실 있는데 거기도 불을 켜놨는데 불을 켜놓고 커튼을 좀 쳐놓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완전히 막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암막 커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 조명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조명이 흔들리고 있더래요. 뭐지? 싶은 거예요 순간.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담벼락에 서가지고 본인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뭐야 안에 누가 들어왔나?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예.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관분들이 절대로 먼저 들어가지 마셔라. 그냥 상황만 예의주시 하시고 경관분들이 도착하면은 경관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거니까 먼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상황만 예의주시 하고 있는데 안에서 뭐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건 분명히 안에 뭔가가 있다. 왜냐면은 본인 침실에 뭐가 있을 게 없어요. 근데 경관분들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도착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대문 열어드리고 경관분들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확인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관분들도 바깥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경관분들도 야 뭔가가 있네요.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막 묻더래요. 혹시 집 애완동물 키우시냐? 아니요. 애완동물에 애자도 안 키운다고. 저희도 이건 특이하네요. 뭐 커튼이 이렇게 살랑살랑 거렸나? 충분히 오해하실만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튼 신고 잘 주셨고 저희는 일단 이상 없는 걸로 판단됐으니까 철수하겠습니다 하고 가셨대요. 이제 본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지? 참 뭐 희한하긴 하네. 영 이상하다. 참.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크게 무섭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 집에서. 그렇게 이제 2달이 넘고 3달 정도가 이제 딱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조금 그건 느꼈대요. 뭔가 조금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뭔가 좀 다크서클도 좀 내려오고 그런 걸 느꼈는데 사람이 항상 주기적인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프리랜서식으로 넘어오니까 생활이 불규칙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낮과 밤도 슬슬 내가 좀 바뀌는 것 같고 운동도 좀 하고 몸 관리 좀 해야겠다. 몸 관리 하기 전에 그럼 걸판지게 술이나 한잔 먹자. 또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제낀 거예요. 똘비가. 그래갖고 멤버 몇 명 하고 술을 이제 걸판지게 먹고 막 친구들은 거실에 널브러져 자고 한 명은 화장실 앞에서 누워있고 똘비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잔 거죠.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더래요 본인을. 그래갖고 왜 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본인은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안방에 불이 켜져 있고 본인이 안방 구석에 쭈그러 앉아 있더래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 뭐해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너 술 작작 먹어라 진짜 너. 야 미친놈같이 왜 구석에 쭈그러 앉아 있어? 아니 인마 나 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 쭉 눈이 있으면 네가 어딨나 봐봐. 올라가서 자. 깜짝 놀랐어. 얘기를 하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술 좀 과했다.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또 한참 자는데 갑자기 야 일어나! 소리가 막 지르더래요 누가. 예? 그것도 자다 말고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막 눈 막 켜고 떠가지고 야 뭔 일이야 거실을 막 나갔대요.
그랬더니 화장실 앞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던 친구가 진짜로 얼굴이 하얘져갖고 막 거리고 있더래요. 친구 한 놈은 뺨 때리고 있고 나머지 한 놈은 막 팔 주무르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119 전화해야지. 그때는 119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친구 막 가슴도 눌렀다가 팔다리를 주물렀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119 분들이 도착할 때쯤 바깥에서 그 막 소리 들리잖아요. 반짝반짝 보이고. 거의 다 올 때쯤 되니까 친구가 그러더래요. 숨을 내뱉더래요. 헉헉거리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119 분들이 그 대문 두들기시고 문 열어주고 이 친구가 딱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데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대요. 119 분들도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줄 거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헉헉거리던 놈이 일어났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원분들도 이상하신 것 같으면 바로 병원 가보시라고, 응급실이라도.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꼭 가보시라고 하고, 이분들도 철수를 하신 거예요. 물어봤죠. 야,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나 기억 안 난다고. 야, 너 곧 죽을 놈처럼 컥컥거리고 있었다고. 그거 아냐고. 나 진짜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숨 막히고 막 이랬던 거 기억 안 나? 안 난다고. 나 솔직히 눈 떴을 때 니들이 왜 그러고 있나 했다고. 야, 너 진짜 죽을 뻔했다고. 우리 깜짝 놀랬다고. 그래갖고 이제 졸지에 새벽에 친구들한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죠. 막 친구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똘비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고 친구는 숨이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여기 뭐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니냐. 야, 여기 뭐 집 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번 날에도 잤던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번 날에 여기서 잘 때 말은 안 했는데 가위 눌려갖고 무서워 죽이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에이, 난 여기 살아 임마. 살면서 가위 한 번 안 눌렸는데 뭔 개소리 임마. 그러니까 야 뷰야, 넌 구석에 쭈그러앉아 있으면 그게 가위보다 더 무서워 임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똘비도 무섭잖아요. 야 씨, 니네가 임마 그렇게 차 지르고 가면 나는 무서워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임마. 그러니까는 아 몰라. 다 큰 놈이 뭐 이제 동 트고 친구들은 이제 빠르게 집으로 가더래요. 또 친구들이 후응 하고 가니까 이제 동은 텄어도 똘비가 괜히 쎄하니 무섭잖아요. 아이씨, 잠자긴 글른 것 같고. 아, 그나저나 뭐가 있긴 있다 이거. 조금 느낌이 뭔가 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중국집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점심 먹을 시간 좀 지나가지고 중국집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혼자 앉아갖고 짜장면 한 걸 딱 때리고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사장님이세요? 물어보니까 사장이다고. 그 배달 전화하면 사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왜 뭐 때문에 그러셔? 그러니까 사장님 조금 바쁜 거 끝났으니까 잠깐 나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저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그러시더래요. 아,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배달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요,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은 저희 배달 구역이 아니라고. 아, 사장님. 나 사장님네 오토바이가 우리 앞골목까지 오는 거 봤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사장님 말 좀 해보시라고. 뭐예요?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아 참 왜 와가지고 영업방해를 하시냐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갖고 사장님 저 영업방해 아니고 그냥 묻는 거잖아요. 제가 정중히. 그러니까는 나도 정중히 대답했잖아요. 대답했는데 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요. 아니 거기는 배달을 안 간다고. 아니 배달 안 가는 게 죄예요? 아, 배달 가는 우리 마음 아니냐고. 그냥 가셔요. 그래갖고 좀 더 여기서 내가 말했다가는 쌈날 것 같아가지고 알았다고. 나가서 그 동네 이제 어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 말고 동네마다 있는 오래된 슈퍼 하나씩 있잖아요. 구도심 가면 슈퍼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 위에 저쪽 골목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몇 다시 몇 번지 무슨 색 그 철문 거기 사는데 사장님 거기는 원래 뭐 이렇게 배달이 안 와요? 물어보니까는 그분은 진짜 모르겠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흔들더래요. 아니 이 동네 배달 안 되는 데가 어딨어? 다 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모르는 것 같고 가스에다 전화를 했대요. 기사님 저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니 우리가 배달을 하지만 옛날처럼은 너네 집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아이 다른 집 들어가시는 거 다 봤어. 왜 우리 집만 안 들어오시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집주인분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건데 저한테 왜 그러실까? 막 글더래요. 아 그래요. 내가 전세로는 살고 있지만 사는 동안은 내 집이에요. 아니 그 집주인하고 말 끝났다고 뭐 그렇게 하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는
집주인분이 그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우린 그렇게 계약 맺었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가스 떨어지면 전화하시고 먼저 끊어요. 바빠서 하고 다 끊더래요. 답답해. 돌아버리겠대요. 사람이 이쯤 오니까 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뭘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 진짜 와 짜증나네 막. 그러다가 담배를 피면서 이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고등학생 한 4명이서 이렇게 골목 꺾어지는 데서 이제 많이들 숨어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 녀석들이 보인 거예요. 저 자식들 잠깐만. 야, 저 중에 한 명은 이거 우리 동네 애기 같은데 저거.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서 간 거예요. 안녕 친구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담배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감추고. 그러니까는 똘비가 펴. 담배 핀다 뭐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니야. 펴. 그러니까는 막 피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니네 교복 보니까 어디 고등학교냐? 그러니까 맞다고. 아이씨.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했마. 근데 똘비가 그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고 인사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그 독사는 잘 아직도 계시냐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마다 독사는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쉬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니네 학교 나왔다니까. 아직도 계시네. 사립이라서 그런가 확실히 로테이션이 없어. 와, 철밥통 아주 좋아. 막 애들하고 일부러 막 이제 야부를 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똘비가 이제 보니까 담배도 막 한 까치씩 주고 일부러 야, 후배들아, 일로 와봐. 형이 요 밑에 형 원룸 살아. 저 밑에 저 빌딩 보이지? 저기 살아. 야, 근데 뭔 소문이 여기 올라가면은 저 골목 돌아가면 있는 집이야. 저 집은 뭐다고 사람들이 근처 가지 말라고 그냐? 나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는 학생 중에 하나가 선배님 거긴 가지 마셔요. 그러더래요. 야, 저 뭐 있냐? 그러니까는 아니 저도 그냥 가지 말라고 엄마하고 아빠가. 그래가지고 몇 번 근처는 가서 저희도 이제 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긴 한데요. 저기 가면은 저 귀신 나오는데 귀신 붙는데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야, 지금 저기가 뭐 귀신 붙는 집이야? 그러니까는 저 장난 아니라는데요. 저기서 사람 여러 죽었대요, 이 동네에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형이 조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원룸 저기서 사는데 안 그래도 원룸 아저씨도 저쪽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궁금하잖아. 좀 더 아는 거 없어? 그러니까는 자세히 아는 거 없고요. 저 근방 잘못 가면요 그냥 다 재수없으면 죽는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선배님도 가지 마셔요 저기는. 그래갖고 그래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고맙다 야. 다들 피던 거 마저 잘 피시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느낌이 쎄하니 안 좋냐고요. 뭐가 있긴 있는 집이구나 여기가. 사람들이 쉬쉬하고 피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막상 이제 집에 들어가려니까 발이 떨어져야 말이죠. 해가 아직 중천이니까 뭔 일이야 있겠냐. 일단은 들어가자. 현관 열고 집 들어가가지고 커튼이고 나발이고 다 친 거예요. 다 치고 창문까지 열고. 커튼 치고 있으면 이거 무서워서 못 있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만숨쉬로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40 넘어서 이런 거에 이렇게 쫄고 있고 참 이것도 웃길 노릇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혼자. 근데 뭐 어김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씩 바깥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조금씩 더 어두워지면서 완전히 땅거미가 이제 내렸을 때 똘비가 좀 쩔리더래요. 그날 밤은 많이 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작정 나왔대요. 집에서 커튼은 안 치고 창문만 닫고 나와가지고 친구 몇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제 얘기 좀 하고 놀고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똘비가 야, 내가 이래저래 하고 알아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야 무섭다 야.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다 큰 놈이 뭐 그게 뭐가 무섭냐고. 지네 일 아니라고 말 진짜 쉽게 하네. 와, 팍 꼬신 거예요. 야, 내가 족발에 내가 다시 사갈라니까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근데 몇 명 아는 친구들은 안 간다고 하는데 이제 또 호구 하나가 걸렸죠. 그래 니네 집 가고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얘기 좀 더 하다가 나도 니네 집에서 자든가 가든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오늘은 같이 갈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동네에 도착해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똘비가 방 불을 다 켜놓고 커튼을 안 친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방 불 오는데 다 켜진 게 보여요. 멀리서부터가. 근데 안방 쪽 불이 깜빡거리더래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깜빡이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실루엣처럼 흔들리더래요. 불빛이. 그때 멍멍이 때문에 나왔을 때도 안방이 그랬는데 뭐지? 하고 친구랑 좀 더 가까이 가서 본 거예요. 예. 봤더니 안방 쪽이 불빛이
전등 아래가 음영이 져가지고 이렇게 돌더래요, 살짝. 마치 그 느낌이었대요. 전등 안에 나방 한 마리가 들어가서 돌고 있는 느낌.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전체적으로 일렁이잖아요. 나방이었나? 아, 그러면 땡큐지. 야,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랑 집 들어가자마자 안방, 전등, 그 동그란 갓을 이렇게 벗겨냈대요. 깨끗하더래요. 차라리 안에 나방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은 안 무서울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무섭더래요. 일단 다시 전등을 껴놓고 친구랑 이제 족발에 소주를 먹으면서 친구한테 야, 너 오늘 무조건 자고 가. 너 집에 가면 진짜 너 임마 진짜 사람이 아니여.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근데 야, 네 말 듣고 보니까 무섭긴 무섭다 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야, 같이 안방에서 자자. 그러니까 친구도 그러자, 안방에서 자자.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잤대요. 안방에서 한참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전부터 살짝 이 소리가 들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크게 들리더래요. 다른 소리가 아니었고 그냥 킥킥킥킥킥킥 거리는 소리였대. 웃나 누가? 누가 웃지? 자다가 이 소리가 들려서 깰 정도면은 소리가 크게 오랫동안 들렸다는 건데 술 먹은 사람이 깰 정도면.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전등 하나 작은 거 조명등을 탁 켜니까는 친구놈도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야, 뭔 소리 안 들려?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도 뭐 미친놈 쳐 웃는 소리 지금 듣고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친구도 오오오, 야, 뭐 킥킥거리는데? 야, 거실이냐? 그러니까 야, 방향이 감이 안 잡힌다. 그래갖고 일단은 막 일어나갖고 방 불 켜고 화장실 불 켜고 거실 불 켜고 부엌 불 켜고 불을 다 켜고 하니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예.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웃거나 하면은 방향이 감각이 오는데 방향감이 안 오더래요. 그냥. 네. 친구도 야, 진짜 니네 집 진짜 뒤지게 무섭다. 와. 그래갖고 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여기 어떻게 혼자 있냐? 나 진짜 나 무서워 죽겠다.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뭐가 야 있긴 있다. 여기는 뭐가 있긴 있어. 야, 일단 너도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와, 오늘 뭐 혼자 있어서 나 미쳤다 진짜 하고 친구랑 둘이 이제 짝짝꿍 하면서 동 틀 때까지 논 거예요. 동이 트고 친구가 이제 간다고 하길래 해장국 사준다고 또 일부러 집 혼자 있기 싫으니까 친구랑 나가가지고 아침 해장국 먹여서 친구 보내고 혼자 또 집에 들어가려니까 또 무섭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그 세입자 똘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주인 그분이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정중히 또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거기가 터가 세요. 그러더래요. 그죠? 여기 뭐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는 아니요, 뭐 없고요. 터가 세요. 거기가 기운이 센 곳이다고요. 기운이 센 곳에서 이겨내고 사시는 분들이 크게 돼요. 우리 집이 그래서 일어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아이, 뭐 그건 알겠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정말 터가 센 곳에서 안 지내보셨구나. 저한테 뭐 전에 말씀하실 때 큰 뜻을 품고 왜 서울로 가셨어요? 사람이 많고 기운이 센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돈 내면서 기운 센 데 찾아다니는데 거기는 그냥 천연의 요새예요. 거기서 그런 거 이겨내고 살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막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이런 경험도 없고 제가 기가 많이 약한가 봅니다. 제가 큰 그릇은 못 되나 봅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면은요 한 3일 뒤쯤 제가 주소 하나 적어드릴 테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108배나 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3일간 집에 있기도 겁나고 무서운데요. 그러니까는 그 터라는 곳이 꼭 그렇습니다. 다 알고 나면은 또 괜찮아지는 곳이 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아이고, 걱정 마시고 지내보십시오. 그래서 뭐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문자가 오더래요. 108배 하러 가라고 알려준 절의 주소가. 보니까는 강원도였대요. 차 타고 오지게 진짜 뒤지게 가야 되는데요. 뭐 어찌됐건 밑져야 본전이니까 3일 뒤에 할 일도 없고 갔다 오자. 가서 이분 말대로 108배 하고 그 근처에서 하룻밤 그냥 머물고 다음날 내려오자. 괜히 피곤한데 운전하다 죽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작업하려고 컴퓨터 켜고 작업을 좀 이렇게 하는데 무섭기는 한데 또 별다른 일은 또 안 일어났대요. 막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안 들리고 본인이 괜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살짝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처럼 뚜렷하게 들리는 건 없었대요. 하루, 이틀, 3일째 전날 전화가 왔대요. 집주인한테.
거기 가시면은 그냥 다른 뭐 스님 찾을 거 없고 조용히 가가지고 불전함에다가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냥 공손한 마음으로 넣고 100, 800 하고 그리고 거기서 편히 뭐라도 보고 오세요. 내가 똘비씨 계좌 나한테 좀 하나 찍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어찌 됐건 저찌 됐건 터가 센 곳에 나 때문에 사는 거니까 내가 뭐 식비에다가 기름값 정도는 좀 챙겨 넣어줄라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좌번호 찍었더니 30만 원을 입금 주시더래요. 확실히 사람이 일단 기본적인 매너는 돼 있다 네.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3일째 되는 날 차 기름 빵빵하게 채우고 쫙 올라간 거예요. 출발한 지 30분 정도 됐을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문득 뭔가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어디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백수 친구인데 나 그냥 있지? 야, 너 우리 집 알지? 응, 알지? 야, 내가 집은 들어가라고 안 하려니까 우리 집 담벼락까지만 좀 가가지고 집에 누구 있나 없나 확인만 좀 해봐. 아씨, 너 무섭게 왜 그냐?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골목에 서가지고 확인만 해주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임마. 그러니까는 알았어, 한번 보고 전화 줄게 하고 한 시간이 30-40분 정도 더 흐른 거예요. 전화가 오더래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봤어? 그랬더니 야, 지금 니네 집 마당으로 뭘 막 나르는데? 그러더래요. 야, 뭘 날러? 그랬더니 야, 이거 구판 버리는데? 그러더래요. 뭐라고? 야, 이거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돼지머리에 뭐, 야, 이거 구판인데? 맞네, 구판 준비하네. 그러더래요. 뭐라고? 구판을 버린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마당에서? 야, 네가 오라고 하길 잘했다. 야, 아무튼 난 간다, 무섭다 하고 이제 친구는 이제 거기서 심하게 짖더래요. 똘비가 이제 올라가다 말고 다음 톨게이트에서 바로 빠져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냅다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한 차 쿵짝쿵짝 소리 나고 있더래요. 이게 어찌됐건 내 집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세입자 허락 없이 집주인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되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똘비가 가가지고 구판 한참 버리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봤더니 무당분으로 보이는 분, 북 치시는 분, 옆에 도우미처럼 오신 분 몇 명, 그리고 집주인 아는 사람인가 몇 명 또 보이고 사람이 꽤나 있더랍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눈이 뻥그래져가지고 왜 자네가 여기 와 있냐고. 내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친구 시켜가고 확인했다고. 집주인 빼놓고 다 나가시라고. 다 꺼져. 다 꺼지라고. 나가. 그러니까는 무당도 한참 그냥 서가지고 째려보더래요. 째려보더니 집주인이 끄덕끄덕 하니까는 아유 참나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싹 나가고 집주인하고 이제 둘이 남았대요. 그래서 선생님 말 좀 해보시오. 지금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이 아니 자네가 자꾸 뭐 헛개 들리고 헛개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내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지. 선생님 제 종교를 먼저 물어보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구판을 벌리든 뭘 하든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뭐한 짓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어.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이게 나 좋자고 한 게 아니고 자네 좋자고 한 거 아닌가. 내가 내 돈 들여갖고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역정내지 마시게. 화는 나는데 이유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나긋나긋하니 차마 더 거기서 퍼붓진 못하겠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서도 그냥 제 전세금 빼주시라고 제가 집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유 잠깐 있어 보게나. 그 전세금이라는 게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돈을 돌리지 않는가? 이게 갑자기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계약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 자네가 이 집에 살 사람을 누굴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은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그게 계약 아닌가? 말씀하시더래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알겠는데 사장님 생각 그래도 좀 해주시라고. 이런 거 사전에 나한테 말 없지 않았냐고. 터가 센 거는 그걸 계약서에다 그걸 명시를 할까? 여기는 터가 세니 귀신이 보일 수 있음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나. 자네 생각을 해보게. 할 말이 없더래요. 일단 알았으니까 2번 다시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저는 세입자고 이 집의 모든 권한은 저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네. 아무튼 미안하게 됐고 거듭 말하지만 자네 생각해서 내가 한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게 얘기하고 그 자리가 끝난 거예요. 똘비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쩌다 저쩌다 여기까지 왔나. 여기서 똘비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집은 싸게라도 나온다는데 이 집은 오히려 좀 비싸게 들어왔거든요. 예. 가격도 안 싸면서 참
하자 물건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뭐 시설이랑은 다 좋은데 잘못 얽혔다. 근다고 해서 인제 와가지고 모텔 생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구 오라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돌아버릴 노릇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버텨보자. 그날 저녁 정말 무서웠지만 버티다 잠이 들었는데 아무 일 없이 저녁이 지나갔고 일주일이 지나갔고 보름이 지나갔대요. 괜찮더래요. 나름 그 생각이 들었대요. 잠시나마 와가지고 무당이 춤춘 게 효과가 있었구나. 좀 더 하게 놔둘 것을. 그래도 뭐가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참 괜찮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딱 있는데 딱 보름을 기점으로 이분이 그때는 몰랐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달이 차고 한번 기운 다음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대요. 다시 뭔가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2주가 넘으니까 조금 이제 무감각해져 있는데 한참 저녁에 작업을 한참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킥거린 소리가 나더래요. 소리가 막 갑자기 소름이 돋죠. 예? 근데 이 소리가 정말 미치겠는 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방에서 듣건 작업방에서 듣건 어디서 듣건 그냥 방향이 감이 안 잡힌대. 어느 쪽인지 진짜. 그러니까 더 무섭대요 이게 소리가. 일단은 얼어갖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 둘 셋 타다다닥 뛰어갖고 현관문 열고 이제 골목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고 또 이제 전화기 열고 누구야 일로 좀 와라. 소리 다시 들린다. 나 돌아버릴 것 같다. 좀 와줘라. 차차 해갖고 친구 하나가 와줬대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안 자본 친구. 근데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가지고 이 친구는 우리가 그 흉가 체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온 친구예요. 나도 한번 그 소리 들어보자. 그 느낌을 가지고 온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떡대도 좋고 뭐 조금 기도 센 거 같이 보이긴 했는데 이 친구가 있으니까 되게 듬직하더래요. 네. 친구가 오히려 야 빨리 들어가자. 나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 빨리 들어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가서 소주라도 한 병 사갖고 오자.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인마. 술 먹고 들으면은 안 돼요. 맨정신에 들어야지. 일로 와. 그래가지고 친구가 멱살 끌고 본인 집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듬직했대요.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는 거실에서 TV 틀고 있고 똘비는 이제 작업하던 거 마저 하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이런 친구가 오면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 소리 언제 나냐? 나도 몰라. 알람 맞춰놨냐 임마? 그러니까 친구가 일단 졸리니까 나 소파에서 좀 잔다 하고 친구가 이제 자더래요. 똘비도 작업을 좀 더 하다가 그래도 친구놈이 있으니까 든든하니 좋다. 이 친구가 이 터에 기를 누르는구나. 오 하고 이제 똘비가 안방 들어가가지고 본인 침대에서 이제 숙면을 탁 취한 거예요. 한참 그냥 자고 있었대요. 근데 눈에서 불빛이 번쩍 하더랍니다. 똘비가. 번쩍 해갖고 눈을 떠보니까는 한쪽 뺨이 알랄하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뺨을 이렇게 부여잡고 뭔 일인가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본인이 안방 전등 아래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고 위에 서 있더랍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다가 있는 힘껏 뺨을 올려 붙여버린 거예요. 진짜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똘비가 정신이 들어가고 야씨 왜 때려. 그러니까는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똘비가 내가 여기 왜 있냐?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구석에 쭈글 앉아있다고 그러더만 야 이 터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니야 임마 나 그전까지 혼자 살 때 아무 일 없었어. 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러면 거기 올라가고 뭐 하는 건데? 그러더래요. 내가 뭘 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손에 줄을 하나 들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 줄은 뭐지? 그러니까 친구가 야 여기 뭐 묶을 데도 없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예. 너 올라가서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는 야 나도 몰라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너 몽유병이냐? 아니야 나 그런 적 진짜 한 번도 없어. 나랑 같이 여기 잤던 친구들한테 물어봐. 나 그런 적 없어. 너 방금 내가 귓방망이 쳐 돌리기 전까지 네 눈깔이 아니었거든? 허옇게 뒤집어져 있었거든 너?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뭐가 있긴 있네. 근데 뭐 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는 난 아직도 네가 문제인지 진짜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너 위험하다. 정신병원에 들어가갖고 팔다리 묶고 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뭔 소리 그렇게 하냐. 한숨 쉬면서 이제 그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의자에 털썩 얹고 진짜 내가 여기 들어왔고 왜 이러지 저러지 하는데 친구가 한참 뭔 얘기를 하다가 야 잠깐 있어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친구가 위에 전등 이제 동그란 전등이었는데 씌워져 있는 갓을 베끼더래요. 갓을 베끼더니 손으로 이렇게 뜯더래요. 천장을. 그 위에가 약간 뭐 석고보드 비슷하게 약하게 돼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막 잡아 이렇게 찢으면서 뜯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 미친
뭐해 인마 다 물어줘야 돼 그만요 막 그니까는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네가 여기를 자꾸 질병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뜯더니 핸드폰 가져다가 후레쉬를 켜갖고 이렇게 보더래요. 딱 보더니 어이구야 글더래요 친구가 왜 인마 일로 와서 봐봐 가서 이제 후라시 비춘데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데 봤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 쇠봉으로 천장에 딱 박아놓은 쇠봉이 하나 보이더래요. 야 뭐가 걸 수 있는 게 있긴 있었네 글더래요 친구가. 똘비도 보면서 요 위에 저게 왜 있냐 저 뭐 빨래 건조대냐 와 저 뭐냐 하니까 친구가 야 좀만 더 뜯어본다 그래갖고 똘비도 야 더 뜯어봐 좀 더 뜯었대요. 좀 더 뜯다가 손가락을 2개 3개 넣어서 그 힘 좋은 친구가 이렇게 막 잡아 당기면서 뜯다 보는데 갑자기 손이 쭉 미끄러져 빠지는데 거기에서 줄이 같이 딸려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냥 줄이 아니고 동그랗게 묶여져 있는 그 모양의 줄이 그게 2개가 나오더랍니다. 그 안에서 둘이 엉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친구도 야 이거는 똘비야 네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뭔가 있긴 있다 이거. 야 이거 재밌는 집이네.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 상황에서 넌 재밌냐? 그러니까 야 흥미진진하긴 하네. 진짜로 사람이 뭐 홀려서 막 한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거 집주인하고 동 트자마자 가고 멱살잡이 한번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줄 묶인 모양 봐봐라 이거. 이게 그냥 줄이냐? 그러니까는 그지? 야 집주인한테 갈 때 나도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고맙다 같이 좀 가줘라.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이제 그 줄 딱 챙겨가지고 왜냐면 집주인한테 보여주면서 따지려고 사진도 좀 찍어놓고 7시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집주인한테. 막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받으시더래요. 이른 아침 어쩐 일이냐고. 그래갖고 사장님 나 이른 아침에 정말 미안한데 얼굴 좀 봅시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통화로 말하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얼굴 보고 말합시다. 사장님 내가 존댓말하고 좋게 말할 수 있을 때 봅시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공원에서 만났대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그래가지고 끈을 보여줬대요. 2개를. 이게 뭐냐고 굴더래요. 그래서 말 똑바로 하시라고. 내가 우리 사장님 거기까지는 모르겠구나. 우리 아버지가요 예전에 여기 청년회 출신이세요. 어디 나도 한번 열심히 파볼까요 사장님? 이 친구 아버지도 여기 농협 뭐 되시고 한번 다 파볼까 한번? 내가 한번 파볼게. 그러면 이거 뭐가 있긴 있네. 내가 사장님 이름 알고 집 주소 알고 동네 알고 다 알지. 파면 나와. 지방도시야 여기. 한 달 건너 모르는 사람 없어. 사장님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당신 뭐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엄청 인자한 얼굴의 사장님이잖아요. 인자한 그 표정으로 그러면은 그 똘비군 옆에 친구는 조금 물려주겠나? 글더래요. 똘비가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저 멀리 걸어가 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이렇게 친구 쪽을 이렇게 보더니 저기 똘비군 하면서 이렇게 본인을 쳐다보면서 웃는데 인자한 웃음이 아니고 비열함과 사악함과 여러 개가 공존한 진짜로 딱 봐도 악마가 미소 짓는 것 같은 그 웃음으로 바뀌어 있더래요. 와, 이 얼굴에서 이런 웃음이 나오나? 말해보시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사후세계를 믿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뜬구름 정술 하지 마시고 뭐냐고 말해보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데? 그러더래요. 하긴 뭘 했냐고. 첫 번째 줄은 내 마누라 거고 2번째 줄은 자네 전 세입자 건데 여지없이 다들 목을 달더라고.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귀신은 못 봤어도 분명히 존재들이 있어. 나는 그걸 느꼈어. 그래서 나는 나이를 먹어서도 두렵지가 않아. 그러시더래요.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사입인가 정신이 쳐 돌았나 여기서 주먹으로 면상을 한 대 후려 갈길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래요. 여기 선생님 나 이제 방 뺄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돈 바로 입금시키라고. 아니면은 나 이거 동네 방네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 내가 얘기하고 다닐 거니까 당신 각오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한박 웃음 지으면서 아이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귀신 봤다고 얘기하고 다니면은 누가 미친놈일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다녀보시게나. 자네 나가도 자네 뒤를 이어서 3번째, 4번째, 5번째는 계속 들어올 거니까 얘기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미안하네. 이 집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네? 글더래요. 예? 무슨 말이냐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며 이 집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자네? 참
참 쉽게 생각하네. 나는 분명하게 나는 이 힘을 알아. 자네 나가려면 나가시게, 멀리 가려면 멀리 가시고 마음대로 해보시게 글들여. 무섭잖아요. 일단은 알았으니까 당신 오늘이라도 뭐 당장 내 돈 입금시켜놓으라고. 나 우리 아버지 뭐 다 얘기해 돌려가지고 내가 당신 타장시켜버릴 거라고 씩씩거리면서. 예. 야 가자.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 미친 또라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얘기했단다. 그러니까 친구가 저거 또라이 맞네 글들여요. 그러면서 야 짐 챙기는 것 좀 도와줘. 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어 도와줄게. 집에 가가지고 막 짐을 챙기면서 침대 밑에랑 막 뜯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매너를 챙기면서 이사 갈 의사는 없었으니까 필수적인 거 막 뜯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바닥이 장판이었단 말이에요. 침대를 이렇게 들어서 뭐 빼고 하면서 장판이 들썩들썩 움직였단 말이에요. 힘 좋은 친구가 장판을 잡고 쫙 당겼는데 장판 밑에 부적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장판 밑에 그러니까 안방 공간 바닥 전체가 큰 하나의 부적인 거예요. 바닥이 그냥. 우와. 장판을 다 벗기니까 거기에 부적 모양으로 그러니까 뭐 한자 비슷하게 뭐 그 있잖아요. 꼬부랑 글자. 예. 그게 쫙 써 있더래요. 바닥 전체가 하나의 부적이었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거 또라이 맞네. 또라이 맞아. 하면서 막 짐 챙겨갖고 일단 나왔는데 이 양반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래요. 나가도 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막 친구들한테 도움받고 뭐하고 하다가 무당이 아니고 법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고 이분하고 뭐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노신사분을 알고 계세요. 법사님이. 안다고 그 사람. 그래갖고 정말이시냐고. 안다고. 그 사람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남편하고 좀 트러블이 많았대요. 트러블이 많아서 거기서 스스로 이제 마감을 하셨대요. 마감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감하는 그 끝나가는 그거를 봐버린 거예요. 남편이. 거기서 약간 정신줄을 놨대요. 남편이.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 사람이 파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 꽤나 유명한 법사라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왔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스스로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친놈같이 파기 시작했다고. 근데 법사님이 말하기로는 그게 근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나는 생각지는 않는데 저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거를 저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건 자기도 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법사님이. 그래서 그럼 나 그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나 그럼 멀쩡한 거냐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도 좀 하시고 뭐 좀 하시고 돈을 좀 드렸대요. 그분한테. 돈 좀 드리고 받을 수 있는 비방 같은 것 좀 받고 뭐 여러저러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사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가고 제일 소름 돋았던 게 킥킥킥 웃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웃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 매달려 숨 넘어가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킥킥이 아니고 컥컥이었던 거예요. 컥컥컥컥. 법사님이 자 당신이 들은 소리는 웃는 소리가 아니라고 사람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들은 거라고 거기서. 막 그런 말 듣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어찌됐건 그 법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뭐 본인한테 더 이상 해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그게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일단락이 좀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나 지역사회에다 최대한 알릴 만큼 알리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일은 범죄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대충 어떻게 되게 세월 흘러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충격적이다, 이것도.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동네꼬마님이 바닥을 딱 드러내면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에이, 부적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한 판이 부적인 건 처음이다, 진짜로. 저도 그거 듣고 신박했어요. 와. 그게 제일 힘이 세겠구나. 그리고 이 집의 그 제목은 나왔네. 이거 재밌는 집이네. 제목이? 예, 아까 야 이거 재밌다, 이 집 재밌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딱 제목이 그냥 재밌는 집이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목은 뽑았고 야, 그 대사가 딱 들어맞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집인데도 시가가 좀 비쌌대요. 그러니까 시들물을 들어보면 싼 것도 못 사고 비싼 것도 못 사요 이제.
아니 원래는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집 이야기가 나갈 때는 싼 집이 위험합니다. 이래서 싼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비싸도 위험한 집은 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역시나 오늘 동물꼬마님의 이야기로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는 명불허전이죠. 네, 정말로 섬뜩하면서 이런 또 사람이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진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같이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목요일 밤입니다. 아이고, 돌비님을 뵙는 아주 흥분되는 날입니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조금 제가 왜 제 심장이 뛸까요? 이게 잘못된 건데 너무 잘못된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심장이 뛰어요. 결국은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다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요. 아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돌고 돌아 결국 사람이 무섭긴 한데, 그렇죠. 내용, 주된 거는 결국 약간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허, 귀신 쪽이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다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조금 된 이야기예요. 이게 199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21살 먹은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군대는 안 가도 되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 똘비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있게 농사를 지셨대요. 분홍이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조선시대 사람이었대요. 정말 가부장적이고 너무 엄했고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대요. 너무나. 그래서 똘비가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러지 말고 도시로 나가자. 도시로 나가서 내가 자수성가한다. 내가 여기 시골에서 맨날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나가자. 그래서 조금은 늦은 나이죠. 20대 극초반의 가출이라고 하면은 가출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 주무실 때 본인 배낭에다가 이제 빤스랑 티셔츠랑 이제 막 넣어가지고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도시로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걱정이들랑 하덜덜 마십시오. 멋지게 편지 하나 탁 던져놓고 밤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버스 타고 한참 나오면 이제 도시가 있어요. 도시에도 이제 친구가 있었대요. 네. 도시로 미리 나간 친구가 이미.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얹혀서 이제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오면서 갖고 나온 돈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가지고 그럼 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노동, 노가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대판을 좀 기웃기웃 했대요. 그러니까 노가대판을 이제 한 군데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힘도 좋았고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는 뭐 삽질이라든가 벽돌 나르고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혔대요. 정말 일을 열심히 딱 잘 하니까는 본인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날 바로바로 돈을 줬대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수령을 할 때 옆에 그 종이에다가 신상명세를 적었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막 그래가지고 자기 그 생년월일 적는 것도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다 적고 막 집 전화번호도 적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적고 돈 받고 그랬더니 야 너 이름이 뭐냐? 글더래요. 돈 주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저 그 똘비입니다요. 그러니까는 엄마 어린 놈이 싹싹한 일 잘하네. 엄마 너 내일도 나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요 하고 또 다음 날도 가서 또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3주 정도 일을 했대요. 본인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딱 하루 일을 마치고 돈을 받는데 야 똘비 너 돈 남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았대요. 그러니까는 너 형하고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이나 먹자. 그래서 저녁에 딱 그 술집을 데리고 가갖고 이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는 어린 놈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현장을 기웃기웃거리고 너는 고향 여기냐?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고향 저쪽 어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이구야 어린 놈이 너 진짜 일도 잘하고 마음에 든다야. 글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현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 몇 개 좀 같이 돌아다니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쪽 근방이야. 이쪽 근방이니까는 내일은 너 집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 어디 근처에서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그 옆으로 어디 가면은 뭐 하나 있지? 거기 아침 7시까지 거기로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친구 집에 자고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딱 이제 용달차 하나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 꾸벅하고 차를 탔더니 이제 그 지역에서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 약간 지역 외곽 쪽에 있는 다른 그 현장을 하나 데리고 가더래요. 네. 여기가 조금 더 페이를 내가 더 쳐줄 수 있다. 일단은 여기서 일을 좀 하고 일 좀 잘해보라고. 그 내 위에 계신 상무님도 울고 내가 마음에 드는 놈 하나 쓸만한 놈 데리고 왔다고 했으니까 엄마 내 얼굴 똥물 안 튀기게 잘해라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또 충성을 다 해야죠.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사실 힘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막 힘 이제 쓰면서 일하면서 괜히 이제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부들 중에 보면은 막 일부러 설렁설렁하고 일부러 벽돌 몇 개 나르고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갖고 30분씩 앉아있다가 또 나와서 벽돌 몇 개 나르고 화장실 가고 이런 양반들 있단 말이에요. 시간 때우려고. 그럼 막 똘비가 일부러 나서가지고 아씨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일부러 막 거기서 이제 승질도 좀 내고 나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어필을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는 너 진짜 마음에 든다고. 야 너 상무님이 한번 데리고 오래. 너 오늘 일 끝나고 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쪽 현장도 간 지가 한 보름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처음으로 일이 끝나고 그분하고 같이 상무님한테 간 거예요. 꽤나 깔끔하고 비싸 보이는 중식당이었대요. 그 우리 좀 비싼 중식당은 아시죠? 가운데 돌아가는 원판 테이블 있는 거. 예. 원판 테이블이라는 게 또 비싼 코스의 상징이니까. 예.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얘기 들었다고. 자네가 그렇게 일을 싹싹하니 잘하고 현장에서 뭐 거의 반장이라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띄워주니까 이제 머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봐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 일단 먹자 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다시 묻더래요. 뭐 고향이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구나. 나 진짜 너 같은 애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제 본인을 되게 이뻐해 주시더래요. 상무님이. 예. 엄청 이뻐해 주시면서 너 그러면은 지금 돈도 벌어야 되겠고 여기서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친구 집에서 언제까지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디 보자. 일단은 일하고 내가 부르면은 한번 와. 그러면은 뭐 집 구할 돈 정도는 짧은 시간 안에 벌 수 있게끔 내가 일 하나 줄 테니까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행운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쫙 이렇게 술도 먹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달이 좀 넘게 지났대요. 이제 본인도 현장 일에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로 본인이 거의 반장처럼 그 안에서 활개치고 다녔대요. 어린 놈이. 근데 아무도 본인한테 뭐라고 안 했대요. 그만큼 본인도 일도 했고 뒤에서도 본인 이뻐해준 걸 대놓고 밀어줬으니까. 딱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이제 들어누워갖고 좀 자고 있는데 본인을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봤더니 처음에 본인한테 돈 봉투 주시던 분, 그분이 똘비 오늘 퇴근하고 잠깐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무님 통해가지고 한 군데 갈 데 있으니까 좀 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인가 보구나. 야, 오늘 뭔가 내가 일을 받는 날이구나. 이제 남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 용달차를 타고 쭉 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꽤나 비싸 보이는 술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얻어먹는 곳이. 들어가니까 우리 그냥 단란 주점이에요. 조금 이제 고급스러워 보였대요. 여기 오늘 사장님 오신다고. 아이고야, 내가 사장님을 뵙다니. 그럼 여기 뭐 건설업 이렇게 하시는 총괄 그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최고 오야지. 오면 막 깍듯이 잘해. 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요. 근데 기다리니까는 딱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얼굴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광이 나고 사람이 참 멋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볼딱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그냥 고개 딱 꺾으면서 안녕하십니까요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우리 새로운 일꾼 들어왔다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술 따라주고, 비싼 양주 또 먹으니까 또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제 감사하다고 하니까는 내가 일을 좀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일 좀 하나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요?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내가 건강에 조금 민감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산삼 오리지널 그 자연적으로 나는 산삼 말고 사람이 씨 뿌려서 이렇게 나는 산삼 있지 않습니까? 그 산삼 밭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말이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훔쳐가고 좀 근단 말이지. 몇 번 털렸어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한번 싹 먹을 시간인데 그러지 말고 요 며칠만 조금 자네가 거기서 보초 좀 쓰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제가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가보면 아는데 저녁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안 오나 감시만 좀 잘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 해도 돼. 3일만 해, 3일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3일이야 뭐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 참 관상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통하는 게 있나 봐. 한 잔 더 마셔 하면서 사장님이 그날 억수로 술을 이제 먹여주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이빨 술 먹고 이제 거기서 꽐라대가지고 근처에 방을 하나 잡아줘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해장국 한 그릇 같이 먹고 이동을 한 거예요. 차를 타고 근 2시간을 갔대요. 근데 이게 거리가 엄청 멀어서 2시간이 아니고 길이 조금 안 좋아서 2시간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쫙 그 산촌으로 들어갔대요. 산삼이 뭐 산에 나지 밭에 나진 않으니까요. 산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그 꼬불꼬불 포장된 길을 이제 따라서 쭉 가다가 비포장, 차가 다니는 비포장길을 따라가지고 쭉 들어가니까는 마을이 하나 나오고 그 마을을 지나서 쭉 들어가니까 2번째 마을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이 비포장길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는 왼쪽도 산이고 오른쪽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촌이에요.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마지막 마을이 이제 딱 나왔대요. 마지막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도 더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는 되게 작은 사이즈로 집이 한 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본인을 이제 내려주더래요. 그리고 짐을 좀 풀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상 지금 옷이고 나발이고 가져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달차 뒤에서 그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이렇게 뭘 내리더래요. 보니까는 만화책, 소설책 이런 것도 내리고, 그 다음에 현장복 있잖아요. 현장복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을 그 빤스랑 란닝구 이런 것도 좀 내리고, 본인이 3일 동안 충분히 먹고 자고 놀만한 것들을 쫙 빼주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면 되는 건가 보구나. 어이구야, 여기선 1년도 머무를 수 있겠다 싶었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쫙 풀더니 이제 본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길이 이제 끝나고 산책로는 아니고 이게 정식으로 산에 낸 길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가다 보면 길처럼 나잖아요. 그렇게 생긴 산길을 따라서 한 30분을 또 들어갔대요. 산 옆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하면서 쭉 들어갔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또 내려가더래요. 따라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은 비탈져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약간 평평한 곳이 나오더래요. 옆에가 깎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저기 조금 많이 그 돌탑처럼 생긴 것들이 막 있더래요. 여기 뭐 신기하다. 뭔 돌탑이 이렇게 있냐. 근데 우리 그 절이나 이런 사찰에 가면 돌탑이 작은 돌로 되게 이쁘게 쫙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꽤나 큰 사이즈의 돌,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힘들게 들어야 되는 사이즈의 돌들을 엉성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돌탑들이 꽤나 있더래요. 오. 그리고 한쪽에 우리 그 군인 야전 텐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A자 모양 말고 약간 네모진 모양으로 해서 그게 하나 쳐져 있더래요. 그 한쪽 구석탱이에. 이건 뭐지? 근데 거기가 이제 위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음지여긴 했는데 저녁에는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도둑놈의 자식들이 낮에는 안 온다고, 꼭 밤에 털어 간다고. 너도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으니까 밤에는 여기서 조금 지내고 낮에는 내려가서 조금 잠도 자고 만화책도 읽고 좀 쉬고 왔다 갔다 하라고. 뭐 이 정도 길 외울 수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지금 벌써 숙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올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같이 걸어 내려갔대요. 아직은 해가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좀 놀고 하다가 저녁에 같이 한번 올라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같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고 좀 이따 같이 가보면 알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했대요. 한 분 남아가지고 이제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똘비 가세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후라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챙기고 이제 그대로 가니까 예. 후라시고 뭐 이런 걸 주셔야 제가 사람 오는 줄 알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더 못 봐. 있어봐라.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 그 긴 장대 그 나무로 된 거, 그러니까 몽당구죠, 몽당구. 그걸 하나 손에 딱 쥐어주더래요. 그 소리 나고 그 사람들 막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펄떡 하고 나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고 시작하라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일단 패고 시작하라고. 아니면은 네가 머리통이 날아가니까 패고 시작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라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야전 텐트 같은데 본인을 넣더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바닥에 이제 뭐 방수포 같은 거 깔려 있고 이제 누워 있을 수 있게꼬름은 해놨더래요. 불편은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저녁에 잘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 도둑놈 자식들이 말이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탐색을 하고 온단 말이야. 네가 자꾸 여기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으면 도둑놈의 자식들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또 낮 시간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둑놈을 지키려면 이렇게 좀 나가서 돌아도 다니고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킨 대로 해.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다라고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말이야. 내가 이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이고 하려니까는 아침에 왔을 때 이거 뜯어져 있으면 네가 나간 거야. 그러면 안 돼. 나 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야. 막 그러더래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씨부리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후에 어찌 됐건 나 모르겠다. 여기서 잠이나 퍼질러 자자. 맘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야전 텐트 같은 거 이제 한쪽에 똑딱이로 이렇게 또 똑딱똑딱 이렇게 잠그더래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뜯으면 두두둑 하고 열리는 거죠. 똑딱똑딱 몇 개 해놓더니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착착착착 붙이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튼 잘 지키고 막
뭔 소리가 크게 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 괜히 본인이 먼저 대가리 터져. 그러면서 가더래요. 예. 빠른 걸음으로 막 가더래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집 나온 놈이 뭐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삐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후라시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예. 이게 산중이잖아요. 해가 착 이제 지고 하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손바닥을 봐도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암흑이더래요. 예. 어둡긴 어둡네. 빨랑 잠이나 들어야지 이거. 이거 참 3일만 고생하자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사람이 대놓고 자는 자리도 아니고 사실 잠도 자지 말라고 했는데 지켜야 되니까. 근데 시간 안 가니까 어떻게든 잠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속에서 그 소리들이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갑자기 그 저쪽 산쪽 수풀에서 토끼가 팍 움직인 것처럼 파다닥 소리도 나고 저쪽 나무 위에서 뭐가 푸석푸석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이고 산짐승들이 그치 이 정도 산이면 멧돼지도 있을 것이고 호랭이도 나오게 생겼네. 아이고 사람 인기척은 없으니까는 뭐 이제 그러면서 자꾸 잠들려고 그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어렴풋이 동이 터오르는가 그 텐트 그 빈 틈 사이로 이렇게 불빛이 살짝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보라색 비슷하게. 이거 이제 동이 트는구나. 이제 기다렸대요. 한참 거기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일어나서 박수도 쳐보고 하면서 이제 한참 있으니까 이제 동이 좀 텄다 싶으니까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두두둑 하면서 문을 열더래요. 어저께 이제 그분이시더래요. 똘비 잘 지켰냐고. 간밤에 누구 온 사람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 움직이는 소리만 났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고생했다고 내려가자고. 네. 뭐 아침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그 밑에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간밤에 잤잖아요. 아이고 간밤 잠 못 잤을 텐데 좀 자라고. 근데 자다 깨다 졸면서 좀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럼 만화책이라도 보고 소설이라도 보고 좀 푹 쉬어. 예? 나 점심 먹을 때 다시 들어올게. 그리고 다시 나가더래요. 거기서 조금 이제 빈둥빈둥 놀다가 또 점심 때 들어와서 뭐 밥을 좀 싸가지고 왔대요. 밥 먹고 저녁에 다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하더래요. 똑딱똑딱 바깥에서 채우고 뭐 착착착 붙이는 소리 나고 막 가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막 사라지고. 둘째 날은 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텐트잖아요. 이게 사람 가슴 높이에다가 뭘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데 요 밑에 걸 뜯으면 내가 기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안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밑에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갔대요. 왜냐면 본인이 담배도 폈고 텐트 안에서 담배 피니까는 폐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딱 나가니까 아이고 공기도 상쾌하고 죽이네 하면서 담배 한 대 입에 탁 물고 이제 라이터 탁 불 붙이고 쪽쪽 빨면서 이렇게 라이터불을 좀 켜가지고 주변에 이제 작은 나뭇가지들을 좀 끌어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불을 저쪽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그마하게 모닥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걸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산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멍하니 있었대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중이니까 산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들이 좀 나고 하는데 그 소리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딱 나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모닥불을 우리가 캠프파이어지 킨 건 아니고 되게 작게 켰대요. 그냥 하도 심심하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되게 어린 꼬마 하나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응? 꼬마야 너 여긴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여기 텐트에서 여기 있고 지키는 아저씨야.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 밑에 저 마을에 사는데요.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야 산중인데 혼자 안 무섭냐?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인데 뭐가 무서워요. 오늘은 달빛도 밝아가지고요. 뭐 대낮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보니까는 보름달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네. 이제 보니까 주변이 잘 보인다 야. 그래 꼬마야 넌 몇 살이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숫자를 세더래요. 그러면서 6살? 막 긁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꼬마야 너 진짜 용감하다. 근데 누가 여기를 와보라고 했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와보라고 했는데 이상한 분은 아니었구나. 근데 아저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뭐 내일 저녁까지 한번 보고 이제 아저씨는 갈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서 꼬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놀았대요. 본인도 심심하니까. 예. 그러면서 꼬마야 이제 가서 자라. 어서 가. 그러니까 꼬마가 네 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래요. 남자애였대요.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머스마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가고 본인이 이제 텐트로 다시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잤대요.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또 깼대요.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 요강이랑 놔줬는데 그 아시잖아요. 아무리 요강이어도 찝찝한 거. 그래가지고 또 밑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한쪽에다 오줌을 이제 쫙 갈기고 있었대요. 예. 쫙 갈기면서 입에 담배 하나 물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쫙 보는데 달이 그 반에 반쪽 남은 달이 있잖아요. 손톱 끝트리 마냥 그런 달이더래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오줌 쫙 싸면서 하늘을 보면서 엄매? 아까 분명히 보름달이었는데? 그거 보니까 어둡잖아요. 주변이 다. 진짜 이거 어둠에 눈이 그나마 조금 적응돼가지고 뭐라도 어스름히 보이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깐 뭐지? 아까 분명히 보름달이었는데. 아무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또 동이 트니까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내려가면서 본인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고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 있잖아요. 어저께 그 안에서 자는데 인기척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나갈까 말까 했는데 꼬맹이 하나가 올라왔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마을 애들이 좀 짓궂어. 애들이 그 시골이 다 글집어. 그래가지고 애기랑 뭐 한참 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간 거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거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뭐 텐트 나는 안에 있었고 꼬맹이는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동네 애들 짓궂어. 장난도 치고 일단 가서 쉬어. 그리고 이제 본인 놔두고 또 나가시더래요. 네. 먹을 거랑은 미리 갖다 놨더래요. 오늘은 낮에 안 들어오실란가 보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만화책 읽고 놀니까 또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밤이겠네. 오늘까지만 좀 고생해주소. 그러면서 데리고 이제 가는데 들어가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산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그 산밭이면 이렇게 위에 나 있는 줄기라도 조금만 구경이라도 좀 시켜주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아 보면 몰라 사방천지가 산삼인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몰라. 그냥 여기 근처가 다 산밭이야. 그 사장님이 어디다 심어놨는지는 알지 나도 잘 몰라. 괜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없어지면은 우리가 의심받으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요 하고 이제 가가지고 다시 어저께처럼 똑딱똑딱하고 탁탁 붙이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막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질 땐 아직 동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햇빛이 이제 발소리가 한참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잠깐 더 기다렸다가 후딱 밑으로 기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막 봤어요. 그러니까는 좋기 한 근 30개는 넘어 보이는 크고 작은 엉성한 돌탑들이 쫙 이 근처가 펼쳐져 있고 그건 들어오면서도 봤으니까 저 산삼이 어딨냐 이런데 근데 여기 돌탑이면 여기 근처가 뭐 사찰터였나? 특이하네 하면서 저 멀리 어저께 모닥불 펴놓은 자리도 이렇게 보고 그래도 내가 그 어두운데 용케 여기까지 걸어왔었구나. 산삼이 뭐지? 여기가 바닥이 풀떼기는 많은데 이게 산삼인가?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해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잠들려고 노력했대요. 왜냐면 오늘 밤만 이제 버티면 끝나니까. 네.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아저씨 하면서 바깥에서 본인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꼬마야. 그러니까는 아저씨 뭐해요? 나와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밑으로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네. 그러니까 꼬마야 너 보여?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러면서 꼬마를 이렇게 만졌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져지더래요. 꼬마가. 오, 동네 꼬마가. 예. 잘생긴 동네 꼬마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 만졌냐면 본인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귀신인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만져본 건데
이렇게 만져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야야야, 너 산길 올라오면 위험해. 그러지 말고 얼른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 가서 자. 그러니까는 오늘은 그냥 아저씨랑 그래서 놀란다고 막 그러더래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얘가 막 고집이 엄청 나더래요. 돌비 고집이더래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아저씨랑 놀자. 예? 대신에 아침에 동트기 전에는 다른 아저씨 오면 혼나니까는 그때는 내려가.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좀 으슬으슬 산중이가 춥잖아요. 텐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놀고 뭐 하다가 잠들었어요. 똘비가 잠들고 눈을 떴을 때 애기는 없었어요. 얘는 갔구나. 근데 분명히 귀신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느꼈을 때 얘는 귀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문이 열리고 아이고 3일간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제 본인을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아이고 그럼 저희 업무가 다 끝난 거냐고. 그러니까는 뭐 그건 아니고 며칠만 조금 더 고생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여기 더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잘 모르고 일단 사장님이 데리고 오라니까 사장님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다시 그 짐 다 용달차에 싣고 나간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보니까는 사장님 집이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대요. 네. 96년도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경까지 돼 있는 집이면은 돈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앞에 용달차 세우고 초인종을 이렇게 삐리릭 누르니까는 이렇게 땡 하고 문 열려가지고 쫙 들어가니까는 그 사장님이 본인을 맞아 주시더래요. 그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사모님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차려준 밥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옆에 한 8살? 9살쯤 먹었을까? 꼬맹이 하나도 같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얼굴이 복실복실해가지고 아주 그냥 복스럽게 생긴 녀석 하나가 사장님 자제분이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늦둥이 하나 봤다고. 예. 그 산에서 뭐 이렇게 도둑놈이나 이런 거 인기청은 뭐 느낀 거 없어? 그래가지고 예, 뭐 별다른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또 나쁜 놈들이 와갖고 안 좋은 짓거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부탁 하나만 더 합세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 집 좀 봐줄 텐가? 그러더래요. 집? 예. 자기 집을 봐달라고. 오. 이 집이요? 사장님 집을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산중에 있다 와서 답답하지. 알아. 근데 조금 내가 부탁 좀 한번 함세. 자네가 똘똘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목소리 낮춰서 얘기하더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요즘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뭐 어떻게 제가 집을 보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늦둥이를 좀 봐줘. 나랑 와이프랑 우리 첫째 놈이 지금 저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 저기 외국으로 조금 보내려고 그래. 학교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보다시피 우리 막둥이가 그 비행기를 좀 오래 타기는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일주일이면 갔다 오니까 그 사이만 조금 애 좀 봐주고 그 일해주는 아줌마가 낮에는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줄 거니까는 일주일만 좀 봐줘. 그러더래요. 예, 뭐 사장님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자네 이번 일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방이라도 구할 정도는 내가 톡톡히 쳐줄 테니까 고생 좀 해주소. 그리고 자네는 참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 일주일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차피 갈 데도 없어요. 사장님 집에서 그날 사장님이 뭐 술도 주고 해서 술도 먹고 잠은 아까 사장님 막둥이 아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둥이랑 같이 자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둥이랑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캐리어 끌고 빠이빠이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일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그 아주머니가 그냥 밥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뭐 본인 뭐 이렇게 좀 일하다가 그 아주머니 방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뭐 TV 보시고 그냥 그렇게 있더래요.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고 본인도 심심하잖아요. TV도 본인이 보다. 근데 옆에 그 막둥이는 애가 별로 말수가 없더래요. 보통 아시잖아요. 뭐 8살, 7살 이때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진짜 하루 종일 뛰어요. 근데 얘는 가만히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얘야 이름이 뭐야? 그때서 이제 통성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름을 철현이라고 해볼게요. 철현이에요. 몇 살이야? 그러니까는 얘 8살이요. 학교는 안 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안 가도 된대요.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애기 같지가 않더래요. 자식 이거 혹시 너도 아버지가 좀 엄하게 가르치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예의범절 중요하고 막 글더래요. 본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엄하시구나. 마당 나갈래? 삼촌이랑 놀자.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일부러 그 비석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몇 개 주워다가. 예. 막 비석치기 해주고 바닥에다가 돌로 내먹으려고 땅 따먹기 둘이 하고. 그러니까 애기가 조금 막 웃긴 웃더래요. 네. 그러면서 좀 안쓰럽기도 했대요. 그냥 저녁밥도 차려주고 그 아주머니는 가시고 애기랑 둘이 남은 거예요. 안 무서워?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러더래요. 너는 원래 이렇게 혼자 자? 그러니까는 예, 저는 혼자 자요. 이 나이에 혼자 자려면 안 무섭냐?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삼촌이 이제 같이 자니까 걱정하지 마. 자자 하고 애 씻기고 들어 누워서 잤대요. 아무 일 없었고 다음날 뭐 아주머니가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밥 차려주시고. 근데 애를 데리고 나가지는 말라고 이 아주머니가 본인한테 당부를 했어요. 절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냐? 그러니까는 애가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주머니가. 예. 얘 데리고 나가면 너 100% 얘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지킬 건 지키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아픈 애였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3일 4일이 흘렀어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이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줬대요. 본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최대한 낮에 놀아주고 본인도 지칠 땐 TV 좀 보고. 근데 얘가 옆에서 보채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1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안쓰러서 좀 놀아주고 하니까 이제 4일째인가 이제 저녁에 불 끄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대요. 방에 이불 깔고. 철현아 자니? 그러니까는 삼촌은 안 자요. 그러더래요. 철현아 너는 이렇게 멀리도 가보고 했어?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러더래요. 철현아 너는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더래요. 철현아 그럼 유치원이랑은 너 뭐 친구들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뭐 좋아했던 친구도 있고 그래?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철현아 자? 그러니까 아니요. 왜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또 대답이 없더래요. 불을 켰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애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철현아 너 앉아봐. 애를 앉혔대요. 철현아 너 친구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더래요. 아이고 그 유치원은 어디 다녔어? 그러니까는 그러더래요. 애기가 그냥 아니 왜 그래? 유치원 어디 다녔어? 친구들하고 뭐 유치원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안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학교는 안 갔어요. 아니 너 그러면 철현아 뭐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갔어? 그러니까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애가.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왜 삼촌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혼낸대? 어른들이 막 혼낸다고 했어? 눈치껏 애기를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애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아빠가 철현이 너 지금 돌보라고 삼촌 이렇게 해줬는데 삼촌 다 알고 있는데 뭘. 삼촌은 너하고 친구가 되려고 온 사람인데 삼촌하고 놀자 얘기해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애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답을 듣고 불을 끄고 이제 누워서 자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혼란스럽더래요. 철현이는 이 집을 나간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철현이란 애는 본인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이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은 당연히 유치원도 안 갔을 거고 당연히 학교도 안 갔을 거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심지어 같이 밥도 안 먹는데요. 예. 본인은 밥도 따로 먹었대요. 심지어. 어휴 이게 뭐지?
애가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어문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 애 치고는 너무 토실토실하니 잘 먹였잖아. 아유, 근데 굳이 이건 사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혼란스럽네. 왜냐면 애 눈빛이 이게 조금 머리가 잘못된 애 눈빛은 아니었대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자고 일어나서 애기랑 또 놀아주는데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가 막 누르더래요. 근데 애기랑 바깥에 있었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여자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 이렇게 뒤에 세우고 가가지고 떵 하고 대문을 열어줬대요. 이게 대문이 떵 하고 열리니까 철현이가 뒤로 한 5발자국 물러나더래요. 이거 진짜 집 밖으로 나가본 적 없나 보네. 문을 딱 여니까 여자 2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 믿고 천국 가세요. 그분들이시더래요. 좋은 말씀 전파하러 왔다고. 아이고 아니다고 갈 길 가셔요. 그러고 있는데 여자분 중에 한 명이 어머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왜 저러는 거요? 가셔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잠깐만요 하면서 닫히는 대문을 막 몸으로 막더래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아저씨 애 데리고 병원이나 가봐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미친 여자들이 가! 들어오지 말고 하면서 막 밀어내고 문을 탁 닫았대요. 예. 그리고 철현아 놀랬지? 들어가자. 철현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뭔 개소리를 저렇게 신명나게 하는 거야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철현이랑 또 이렇게 놀아주고 뭐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또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낮이니까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아주머니가 이제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 안에 있었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는 경찰분들이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오셨던 여성분들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경찰들하고 약간 실랑이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나갔대요. 또 남자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들어가요! 막 그러더래요. 저 아줌마가 뭐 말 한마디 없다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경찰들이 본인을 보더니 힘으로 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약간 들어오더래요. 본인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신고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누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딱 본인한테 본인 신상명세 말해보시라고. 누구냐고 막 하면서 수첩에다 이제 본인 막 적고, 경관 한 분은 이게 뭐 사실은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뭐 옛날이니까 뭘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황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나오시더래요. 철현이가 같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경관분들 표정이 충격적이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일해주는 아줌마는 됐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고, 뭔 꼴인가 하더니 본인하고 철현이를 데리고 경찰차에 태우더랍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타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자고. 가서 그래가지고 둘이 갔대요. 근처에 있는 이제 그땐 파출소죠. 파출소에 가가지고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경찰분들이 본인을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래요. 뭔 소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 똘비가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씨 화장실 가고 거울이나 보고 와 이 사람아 하고 막 본인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장님 집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화장실에도 어느 곳에도.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세수도 한번 할 겸 거울을 딱 보는데 본인이 피칠갑을 하고 있더래요. 피칠갑을. 그러니까 이게 빨간 피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피가 이렇게 어디에 묻으면은 검게 굳잖아요. 그런 모양새였대요, 본인이. 그걸 보고 본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손이 부르부르 떨리더래요.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거울을 봤지? 산에 가기 전에 그 친구 집에서 나왔을 때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그 이후로 거울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매일 세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팔에, 얼굴에, 머리도 막 떡져 있고 검게. 경찰들이 놀랄만 하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나갔대요. 딱 나가니까 철현이가 토실토실한 애였잖아요. 근데 철현이를 나가서 보니까는 애가 뼈만 앙상한데 배만 볼록 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태죠.
그니까는 그 왔던 여성분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신고를 왜 했나 이해가 되더래요. 아, 똘비가 이제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거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얽혔다. 이거 내가 머리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파출소 전화로. 아버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전화하게 되니까 소리란 소리를 다 지르시더니 오셨대요. 삼촌 한 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고 뭐 쭉 뭐 쓰고 하는데 일단은 그 가정부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가정부 아주머니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었대요. 그냥 뭐 대놓고 경찰이 묻는데도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더니 예. 사장님이 어딜 가더래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경찰분들이 돌아가시라고 빌더래요. 그러니까 눈칫밥으로 뭘 느꼈냐? 아, 조금 위에 분들을 만나가지고 옛날이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최민식님 그 뭐 내가 임마 네 서장하고 임마 그 있잖아요. 예. 그 느낌. 황급하게 그냥 다 돌려보내더래요. 여기 철현이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똘비 씨도 갈 길 가시고 파출부 아주머니도 갈 길 가시고 뭐 이게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근데 똘비가 일단은 파출소에서 씻긴 씻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저 애기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더 이상 얽히지 말고 가자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저 애랑 지금 4일 5일을 같이 있었다고. 아빠 저 꼬맹이 저 상태 보라고. 저거 어떻게 애는 살리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하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는. 이놈이 맛이 또 뭘 모르고 가자 임마 막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나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본인 귓밤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끄집고 가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 아버지 차를 탔대요. 아버지가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뭐 산부터 시작해서 그 산이 어디냐 너 길은 알겠냐. 그러니까는 뭐 알 것 같다고 가보자고. 아버지랑 쭉 거기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머물렀던 집 보여주고 아버지랑 걸어서 그 산 올라가가지고 근데 운막이 없더래요. 이제는 야전 텐트 같은 게 없어갖고 저쪽 야전 텐트 같은 게 저 밑에 땅 골라진 거 보이죠? 저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제 아버지한테 막 밤새도록 졸랐대요. 저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뭐 경찰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 아는 사람 없냐. 저거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좀 단호하셨대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점을 아버지로 바꿀게요. 아버지가 이제 똘비가 그렇게 쪼르고 뭐 나발을 치는데 아버지가 열이 안 받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멍꼬를 당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래도 동네에서 도시물 좀 먹고 똘똘하다는 놈 2놈을 데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수소문을 했대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지역사회예요. 어차피 한두 달이 건너면요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나와요.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 쪽 사업을 꽤나 크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수성가 타입이었고 그랬구나. 그리고 똘비가 그 산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곳 거기를 이제 가본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여기 이게 산삼밭이냐? 그러니까는 형님 글쎄요 우리도 저기 논농사만 지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산삼이 날 자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여기 이게 돌탑이냐 이게 뭐냐 이것들은 뭐야? 그러니까는 글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음침하네요 여기. 그러니까는 그지 대낮인데도 햇빛도 잘 안 된다. 야 일단 내려가갖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을 시작한 거예요. 저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절이 있었어요. 돌탑들이 막 있던데. 그러니까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한 갑 들였대요. 양담배를. 아시죠? 지금은 별로 구분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국산 담배 양담배 차이 컸습니다. 예. 시골에선 양담배 구하기 힘드니까 양담배 하나 들이면서 저기 저쪽에 그 돌무덤 아시죠?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돌 탑이 아니고 돌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게 탑들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무덤이래요. 그게 무덤이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런 데다가
돌을 그렇게 무덤을 놓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쪽 지역에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은 옛날엔 전국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이 나이가 먹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크게 치르고 그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땅을 깊이 파죠. 그렇겠죠. 생각보다 깊이 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가면은 이게 장례를 그렇게 치르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깊이 파기도 그렇고. 애장터네. 예. 그러면 애를 이렇게 적당히 파서 묻잖아요. 여우가 제일 먼저 와서 땅을 파고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얘가 못 뜯어먹게 하려고 이렇게 살짝 파서 거기다 놓고 큰 돌로 위를 쌓는 거예요. 네. 훼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그게 있는 거도만요. 거기가 그런 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거 뭔가 느낌이 더럽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쉬운 얘기로 무당집을 간 거예요. 내 아들이 정신이 횟가닥 나갔었다. 근데 어디서 며칠을 머물렀었고 거기가 그런 터라고 하고 또 그 사장이란 놈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산에서 만났던 애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하는데 걔는 귀신이 아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랬더니 이제 무당 데리고 그 산 터도 보여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이거 전형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쉬운 얘기로 뭐 액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재물로. 그러니까 좀 민감한 얘기죠. 근다고 애기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래요. 그냥 얘를 쭉 키운대요. 그냥 애를 쭉 키우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얘한테 붙게꼬로 하는 건데 쉬운 얘기로 귀신을 갖다가 넣고 모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미신이고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미신적인 본인이 용암을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지금 신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한테는 이거 뭐 해가 없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들 위해서는 굿 한번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용암무당 여러 명,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니까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그 돌 무덤 있잖아요. 거기를 무당을 3명인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굿을 진짜 크게 버리고 그 돌무덤을 치우면은 거기서 그 뼈들이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대요, 진짜로. 그럼 다 수습해갖고 화장해주고 거기 있는 돌을 1톤 트럭에다가 진짜로 인부 여러 명 사가지고 날라가지고 그 무당 얘기해줬대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가 다 던지라고. 그래갖고 바다에다 다 던졌대요, 그 돌들을. 이 돈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렇게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도 그 돌 무덤이 그렇게 안 보인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 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다시 시점을 똘비로 옮겨볼게요. 똘비는 이제 아버지한테 열심히 그 애기 좀 어떻게 도와주라고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시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무당 불러서 굿도 했고 그 자리 다 했고 원래 그 자리가 먼 터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애기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애기도 잘 처리해줬다고 걱정 말라고. 다른 삼촌으로 물으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끝끝내 그 애기가 어디로 갔냐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더래요. 네. 그냥 뭐 시설로 갔다. 그럼 그 시설 어딘지 알려줘라. 나 동생처럼 내가 좀 돕고 싶다. 근데 안 알려주더래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본인 똘비가 30이 넘어서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나왔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본인한테 글더래요. 이제 너도 어른이다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나도 어른이니까 말 좀 해보시라고. 그때 그 꼬맹이는 어디로 갔냐고. 아버지 그 꼬맹이 도와준 건 맞냐고. 나 솔직히 죄책감이 든다. 아버지가 안 도와줬을까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도와주셨대요. 네. 도와주셨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걔는 원래 오래 살 팔자 애가 아니었다고. 예. 그런 애를 아마 데려다 그렇게 한 것 같다. 실제로 그 집에 호적에도 안 올렸었다, 그 애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그 애는 빼냈고, 그래서 그 애기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애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당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돈 좀 많이 쓴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한테 아기를 맡겼대요. 이거 아니면 아기 죽는다고 바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는 잘 크고 있냐니까 아버지가. 그건 모르겠고 그 무당이 그 나쁜 무당은 아니다고. 그러니까는 뭐 스님이 됐건 아니면 거기서 뭐 잘했든 아무튼 아버지가 거기까지는 했다. 그리고 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는. 근데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데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똘비가. 네. 아, 그 꼬마행이가 그 집에서 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방송에서 차마 입으로 못 담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네. 그래가지고 이런 희한한 사건을 하나 겪은 걸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도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오셨잖아요. 지금은요 비포장이긴 하지만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끔 길은 닦아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코스가 불과 근 30년 전이죠. 그때는 여긴 차가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세 번째 사진 보면은 공터 뒤로 살짝 보이는데 거기 안쪽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내려가진 곳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궁금해갖고 갔다 와봤죠. 찍어주신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맑고 되게 산도 되게 산세가 있고 근데 네. 여기 비포장길이 있어요. 일단 가드도 여기가 있고. 해발이 한 800m 돼요. 예. 엄청 깊은 산속이에요. 거기가. 예.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가도 정말 깊은 곳인데 30년 전에는 장난 아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느낌은 전혀 무섭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해도 잘 드네. 이거 사진 보니까. 볕도 너무 잘 들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데 근데 그 뒤쪽으로 살짝 가보면은 이제 물론 산이니까 이렇게 네. 그늘이 많이 지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는 해봤죠. 이거 너무 산세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길이 크게 뚫리면서 이게 산세가 바뀌어서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 다니는 외길일 때는 그 느낌 아니었다고 거기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길 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지점에도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제가 마을 가가지고 수소문은 못 하겠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터였냐 이거 예. 물어보곤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 그냥 가봤죠.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 나온 그 얼굴에 피가 굳은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본인도 뭔가 횟가닥 했던 거예요. 예. 본인도 멘탈이 그러니까 거기 산에서 3일을 머무르는 동안 네. 본인도 뭔가에 씌였었단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왜 산에서 거기서 3일을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왔냐면은 예. 애장터에서 그 똘비 몸에다가 담아서 옮긴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똘비가. 예. 그러면서 사장님 집에 와서 양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걔한테 넣는 것까지 해주는 본인은 매개체? 예. 그거죠. 그러니까는 산에서 머무르게 시키면서 그 터에서 몸에다 실어서 나른 거죠. 진짜로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서운 이야기 아니면 시들무에서 좀 듣던 그런 일들을 그냥 진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근데 이게 저는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네. 이분이 지금은 제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옛날부터 뭔가 이런 무속적인 거에 빠지면서 사람이 성공을 했나 봐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못 태어나온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기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선을 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지게 되면 맹신이 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니까 뭐든 간에. 그렇죠. 예. 오늘 저도 돌비님 만나고 맹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죠.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맹신하면 좀 위험한데 그럼요. 돌비 공포 라디오와 그리고 돌비를 맹신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돌맨. 네. 아무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자고요. 그럼요. 예. 아이고. 늘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꼬마님을 또 믿는 것 또한 괜찮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맨도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꼬마님. 감사합니다. 네, 동맨. 돌맨.
자, 일단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괜찮다고 저는 다 공증받고 어디서 공증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증 받았고 그래서 다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곳에 가서 찍어 오신 거예요, 진짜 실제 마지막 사진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좋은데요 뭔가 이랬는데 근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